태국, 미소의 나라는 보여주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많다. 황금빛 사원과 길거리 음식 너머에는 대조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부와 빈곤이 나란히 존재하고 전통은 변화와 충돌한다. 그 미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태국을 이해하려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아름다움과 그림자 속으로. 성 권력 생존, 태국 관광의 어두운 이면. 태국의 성산업은 비밀스럽게 숨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광산업의 일부로 짜여져 있으며 자극적인 오락으로 포장되어 수십 년간의 문화적 관용, 경제적 필요, 법적 모호함으로 정상화되었다. 소위 카우보이, 팟퐁, 나나플라자 같은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곳의 좁은 골목에는 바가 줄지어 있고 내연사인은 암시적인 이름으로 반짝이며 성인 오락과 명백한 착취 사이의 경계는 위험할 정도로 얇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성매매는 묵인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권력자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조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불빛 뒤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다. 많은 이야기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매년 수천 명의 여성, 트랜스젠더, 심지어 젊은 남성들이 이 산업에 들어간다. 일부는 기회를 찾아오지만 많은 이들이 빈곤, 폭력 또는 가정 붕괴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안전한 일자리를 약속받거나 상황에 밀려 들어온 이들은 동의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빚에 덫이 흔하며 빠져나갈 길이 거의 없는 산업 속에 빠진다. 외국인의 수요가 이를 부추긴다. 성관광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다. 베트남 전쟁 시기 태국이 미군의 휴양지로 사용되던 때부터 성장해왔다. 시간이 흐르며 시스템은 전문화되었다. 공연자는 상품이 되었다. 경계는 흐려졌다. 일부 종사자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있어 모든 미소는 연기된 것이다. 매일 밤은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 전하는 현실은 하나다. 생존. 빼앗긴 어린 시절, 현대 사회에 숨겨진 희생자들. 태국 관광 붐이 들이운 모든 그림자 중 아동 인신매매보다 더 어두운 것은 없다. 그것은 조용히 시작된다. 이산 지역의 외딴 마을에서 아이가 사라진다. 캄보디아의 한 10대는 방콕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제안받는다. 미얀마의 어린 소녀는 더 나은 삶을 대가로 가족에게 돈을 제안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감옥이다. 태국은 인신매매의 목적지이자 경유지이다. 아이들은 노동, 가사노동,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성착취를 위해 끌려간다. 많은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며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절박한 친척에게 팔리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된다. 그 학대는 끔찍하다. 피해자들은 종종 의사에 반해 감금되고 위협, 폭력, 심리적 조작을 통해 통제된다. 그들의 정체성은 지워지고 몸은 상품이 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시스템의 일부가 미성년자를 고의로 찾는 해외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시장이다. 태국 당국과 NGO들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구조 활동, 대중 캠페인을 벌여왔다. 하지만 부패와 수요는 여전히 강력한 장애물이다. 구출된 아이들 뒤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비상사태이다. 바다의 노예들, 태국 해산물의 진짜 대가. 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해산물 수출국이다. 태국산 새우, 참치, 오징어는 유럽, 미국, 아시아 전역의 마트에 진열된다. 그러나 이 제품들 뒤의 이야기는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노예 노동이다. 국제조사를 통해 태국 어선에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 남성들이 정당한 일자리를 약속받지만 바다에 갇히게 된다. 여권은 압수되고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삶은 통제된다. 많은 이들이 구타당하고 음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하루 18, 20시간씩 일한다. 일부는 몇 달, 심지어 수년 동안 육지를 밟지 못하고 바다에 있다. 탈출을 시도하면 폭력에 직면한다. 저항한 이들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보고도 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해산물 공급망은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인력 중개업자, 브로커, 부패한 관리들이 각 단계에서 이익을 챙긴다.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미약하고 개혁은 더디다. 그 사이 해산물은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소독되고 포장되며 신선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라벨이 붙은 채. 그러나 그 이면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권력, 검열, 그리고 군주제. 태국은 선거, 헌법, 의회를 갖춘 민주국가로 자신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곳의 정치 권력은 외부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한 제도와 깊이 얽혀 있다. 군주제이다. 공식적으로 태국은 입헌 군주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왕실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왕실에 대한 비판은 단지 금기 수준이 아니라 범죄이다. 태국의 왕실 모독죄 해서는 국왕, 왕비 또는 왕위 계승자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발언이 최대 15년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법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계되어 있어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한 에세이 게시물, 교실 토론,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자기 검열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언론인은 이 주제를 피하고 학자들은 침묵을 선택하며 활동가들은 괴롭힘, 추방 혹은 더 심한 처벌에 직면한다. 최근 몇 년간 용기 있는 학생 주도의 시위가 개혁을 요구했지만 국가의 반응은 신속했다. 체포, 고소, 그리고 디지털 감시. 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제한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이며 그 조건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판매되는 야생동물, 고통 위에 세워진 오락산업. 태국의 활기찬 관광산업은 종종 이국적인 세계로의 관문으로 홍보된다. 그리고 그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야생동물 관광이다. 관광객들은 특별한 경험을 원하며 몰려든다. 정글 속 코끼리 타기, 호랑이와 셀카 찍기, 원숭이 묘기, 보기. 그러나 카메라 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전통으로 가장한 잔인함과 고통의 공연이다. 코끼리를 탈 수 있을 정도로 복종시키기 위해 그들은 파자안이라 불리는 폭력적 조련 과정을 거친다. 새끼 코끼리는 어미로부터 떼어지고 좁은 철창에 가두어지며 갈고리로 맞고 음식과 물 없이 학대받는다. 의지를 꺾기 위함이다. 그렇게 부서진 후 그들은 관광객을 태우거나 공연을 하며 하루하루 노동에 동원된다. 호랑이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마취되거나 약물에 의존한다. 사슬에 묶이거나 좁은 공간에 갇혀 생을 소품처럼 보낸다. 원숭이는 지능이 높고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채찍질, 사슬, 고통을 통해 인간 행동을 흉내내도록 훈련된다. 악어조차도 콘크리트 수조에 갇혀 위험한 묘기쇼에 동원된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태국 관광의 수익원 중 하나를 이룬다. 그러나 그 대가는 동물 복지에 있어 엄청나다. 윤리적 보호소도 존재하지만 이익을 우선시하는 업장들에 비해 수는 적다. 모든 사진 속 순간 뒤에는 존엄을 빼앗기고 착취의 굴레에 갇힌 생명이 있다. 단지 관광 오락을 위해서. 메스 암페타민 제국, 새로운 황금 삼각지대와 마약의 그림자.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 근처 안개 낀 태국 북부 산악지대에는 한때 아편 무역으로 악명 높았던 지역이 있다. 예전에는 이곳이 황금 삼각지대의 심장이었고 마약과 위험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산에서 새로운 제국이 태어났다. 이제 그 상품은 아편이 아니다. 메스 암페타민이다. 저렴하고 강력하며 파괴적이다. 야바라는 이름의 이 작은 알약은 메스와 카페인을 결합한 것으로 수백만 명의 선택이 되었다. 방콕의 빈민가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퍼져 있다. 한 알로 며칠을 깨어있게 만들 수 있다. 젊은 층에겐 위험한 자극이며 밀매업자에게는 거대한 수익이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점진적인 재앙이다. 가정은 붕괴되고 폭력은 증가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생산의 대부분은 국경 너머 미얀마에서 이루어지며
무정부 상태와 민병대 통제 속에서 마약 카르텔이 정글 속 거대 실험실을 운영한다. 이후 밀매업자들은 허술한 국경과 부패한 공직자들을 이용해 태국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시킨다. 이 네트워크는 거대하고 군사화되어 있으며 무자비하다. 수십 년형이나 사형 같은 중형도 그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는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위기이며 보건 비상사태이자 국가 안보 위협이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시골의 조용한 구석에서 이 위기는 계속 자라나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으로. 농촌 태국,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삶. 태국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과 황금빛 해변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결코 보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것은 농촌 태국의 모습이며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이곳에 살고 있다. 이들은 경제 성장과 현대 개발의 엔진에서 종종 잊혀진 존재들이다. 넓은 동북부와 험준한 북부 지역에서 삶은 조용한 고난 속에 이어진다. 농부들은 새벽 전에 일어나 오랜 시간 노동하지만 돌아오는 수익은 매우 적다. 쌀, 사탕수수, 카사바 같은 작물은 종종 생산 비용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린다. 간구 패턴은 변하고 토양은 메말라가며 기술은 좀처럼 도달하지 않는다. 그 와중에 학교는 자원이 부족하고 교사는 과로하며 병원은 인력과 장비가 모두 부족하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타지에 있다. 그들은 집을 떠나 방콕이나 남부의 관광도시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건설 현장, 공장, 식당, 야시장 등에서 장시간 일하며 경제에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된다. 매달 고향에 돈을 보내며 자신들의 꿈을 희생해 가족의 식탁을 지킨다. 태국은 종종 중상위 소득 국가로 찬사를 받는다. 그러나 그 통계 뒤에는 매달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백만 명이 있다. 사회 안전망도, 계층 상승의 기회도, 진정한 목소리도 없는 삶. 그들은 국가의 조용한 엔진이며 가장 자주 외면당하는 사람들이다. 낙원의 환상, 관광객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외부 세계에 비친 태국은 엽서 속 풍경 같다. 청록빛 바다, 환한 미소, 매운 길거리 음식, 햇살에 빛나는 황금 사원, 영적 치유와 풀문 파티의 나라. 지친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낙원처럼 보인다. 하지만 낙원도 환상일 수 있다. 호화 리조트와 잘 꾸며진 체험의 너머에는 또 다른 태국이 있다. 날 것 그대로 복잡하고 종종 외면당하는 현실이다. 5성급 스파로 이어지는 길은 도시 빈민가와 과밀 교도소 옆을 지나기도 한다. 미소 짓는 상인은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도 있고 사진 속의 코끼리는 고문을 통해 길들여졌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섬의 낙원은 착취당한 노동과 쫓겨난 지역 사회 위에 세워졌을지 모른다. 관광은 종종 필터 역할을 한다. 편안하고 보기 좋고 이익이 되는 것만 보여준다. 나머지 불평등, 검열, 착취는 의도적으로 감춰진다.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연출이다. 문제는 관광객이 속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절반의 이야기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표면 너머를 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진 찍기 좋은 장면을 넘어 그 속의 모순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나라는 눈부신 사원이 절망 속 마을 위에 솟아있고 고대 전통이 현대의 불의와 나란히 존재한다. 영적인 은총이 고요한 고통과 공존하는 곳이다. 태국은 아름다우면서도 부서져 있다. 치유와 고통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나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곳이고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은 외면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바라봐야 할 이유다. 가장 깊은 여행은 도피가 아닌 인식의 여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태국을 단순한 휴양지로만 보는 것은 그 영혼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그 복잡함 속에서 바라본다면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존중하는 방식의 여행일 것이다.
태국의 아름다움, 대조,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따라가는 이 눈뜨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시야를 넓혔다면 겉모습 너머의 세상을 알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Go Discover KR와 함께 해주세요.